그래서 주광선이 광축과 평양에 가게 된 걸 갖다가 이미지 스페이스 텔레센트릭 또는 이미지 사이드 텔레센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두 개를 겹쳐버리면 즉 렌즈를 두 개를 쓰고 자 앞에 렌즈에는 상측 초점이 되도록 앞에 렌즈를 놓고 뒤에 렌즈에는 물체 초점의 렌즈를 놓게 되면 광축과 평양에 빛이 들어와서 이 조리개 중심을 지나서 다시 평양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입사동도 무한대 있고 수사동도 무한대 있고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더블 텔레센트릭 또는 푸글 텔레센트릭, 아포칼 텔레센트릭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포칼 텔레센트릭이라면 이런 광학계가 아포칼 센터, 초점거리가 무한대인 광학계고 그래서 더블 텔레센트릭이나 풀센트릭은 물체나 상 모두 출사동과 출사동 모두 무한대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오브젝트 텔레센트릭이나 이미지 사이드 텔레센트릭 또는 더블 센터를 쓰는 이유가 좀 있는데 맨 먼저 자 오브젝트 텔레센트를 쓰게 되면은 자 물체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자, 물체의 높이가 바뀌더라도 물체면의 위치가 이동되더라도 주광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좀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 좀 의도로 이야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광학계 같은 말이 예를 들어 조리개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주광선이 조리개 중심으로 들어온 광선은 이렇게 빛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물체를 갖다 앞으로 옮겼다 그러면 렌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물체를 옮겼다 가죠. 앞으로. 그러면 주광선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조리개의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학계의 배율이나 좀 특성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텔레센트릭 시스템의 경우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할 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거는 뭐 아마 일부러 복잡할까 그렇게 그런 걸 이해가 됩니다만 초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 렌즈 초점을 놓게 되면 주광선이 광축과 평양에 들어와서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쨌든 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럼 내가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갖다가 내가 여기에 놓든 그건 주광선, 여기에 주광선이죠. 그죠? 그러다 다른 물체를 옮겨서 예를 들어서 옮겨 여기다 놓다 어떤 주광선은 똑같죠. 물체를 아무리 앞뒤로 움직여도 주광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일정한 높이 에타에서 나온 광선은 여기 똑같은 각도 베타로 항상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즉, 물체가 멀리든 가까이 있게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 에타가 있다면 여기 나온 주광선이 나오는 각도를 갖다가 여기 갖다가 베타라고 한다면 거리에 따라서 이 각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이건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코사인 하승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자 어떤 과학 렌즈가 있고 여기 조리개가 예를 들어서 입사동이 앞으로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 상을 맨다면 말이죠. 여기서 광축에서 빛을 이렇게 나온 빛으로 모아서 여기에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사각에서 나온 빛 비축 물체점에서는 빛이 요 코너를 지나간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상이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5' 비축 물체의 상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5' 축상 물체의 상점 하면은 자, 요 축사의 물체가 균일한 밝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럼 상의 밝기도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밝기를 가지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작용하는 코사인 사승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자, 주광선 즉 조리개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온 빛에 이렇게 들어온 광선 요 각도를 갖다가 이걸 베타라고 합시다. 요 각도를. 그러면 요 점의 밝기를 I0. 그러면 요 점의 밝기를 I1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I0의 코사인 4승 베타에 비례한다. 즉, 주변상은 중심상에 여기 입사하는 각도, 주광선이 입사하는 각도의 코사인의 4승에 비례한다는 코사인 4승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값은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주변상은 중심상의 코사인 4승에 비례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광선은 베타가 있는데 그럼 보통의 광학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베타가 이게 0이 아닌 다음에 여기가 여기 밝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처럼 텔레센트릭으로 구성하게 되면 여기 베타에 해당하는 각도가 여기 베타가 이 그림으로 본다 여기 주광선이 있다는 각도 베타가 여기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중심과 주변에 밝기가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일 좋은 노광을 하려면, 노광 시스템에서 그래서 많이 우리가 오브젝트한테 봐도 필수적인 게 뭐냐면, 중심과 주변의 고른 밝기, 이미지 밝기가 되려고 하려면 반드시 광학계가 텔레센트릭, 오브젝트 사이드 텔레센트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 텔레센트릭이 또 중요한 건 뭐냐, 광학계 우리 해상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자, 주광선 일단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요 나오면서 광축과 이런 요 각도를 갖다가 베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들어올 때 베타, 나올 때 베타. 그렇게 되면 우리 광학계의 해상력이라는데, 우리가 소위 공간 분행이 되는데, 해상력이 중심과 주변의 해상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즉, 광학계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상이 번지게 되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차가 있으면 상이 번집니다. 또 하나가 회절 때문에 상이 번집니다. 그래서 수차와 회절이 모두 다 광학계 해상력 저하, 상의 번짐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작은 패턴을 분해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해상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해상도 저하가, 그러니까 중심보다 주변이 해상력이 낮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상도를 보게 되면, 중심의 해상도를 1이라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 가운데 갖다. 그럼 여기에 물체가 방향에 따른데, 물체를 갖다가, 요 그림 같은 경우에 말이죠. 물체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놓는 방법. 즉, 광축바 옆으로 이렇게 줄무리, 이렇게 놓는 불문을 갖다가 우리가 탄젠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수직으로,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는 패턴. 즉, 요렇게 놓이겠죠. 요런 패턴을 갖다가 레디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점에다 물체를 갖다가 요렇게 놓는 거하고, 요렇게 놓는 거하고 분해 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데, 해상도가 저하가 되는데, 탄젠살 패턴의 경우는 여기 코사인 3승 베타 프라임에 비례해서 해상도가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레디알 패턴, 이렇게 놓인 것들은 이건 코사인 베타 프라임에 비례해가지고, 즉 주광선이 나오는 각도죠. 해상도가 저하됩니다. 즉, 그래서 중심 부분의 해상이 가장 선명하고 갈수록 나빠지는데, 나빠지는 율이 비추로 갈수록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 코사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패턴, 예를 들어 1이라고 그런다면, 요거는 코사인 3승 베타만큼 나빠져 있고, 요거는 코사인이라서 저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중심과 주변의 해상력이 똑같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베타 프라임을 0으로 만들어야만 중심과 주변의 해상력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광선이 쭉 나가는데, 여기에 베타 프라임 값이 0도가 되게 되면 가운데나 주변이나 해상력이 똑같은, 즉 선명한 해상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반도체 노광 장비 같으면 패턴을 찍을 때 중심이나 주변의 해상도가 똑같아야지, 중심 해상력을 주는데 주변 해상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상축 저쪽도 텔레센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노광 장비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밝기도 균일해야 되고 해상력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더블 텔레센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 측도 광축과 평행하게, 광축 평행하게 이렇게 나와야만 밝기가 고르고 해상력도 고르는 광학계가 됩니다. 그래서 노광 광학계가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더블 텔레센트리가 돼버리면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의 장점이냐, 뭐냐면은, 조조도 균일해지고 해상력도 균일해지만 배율이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상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행배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여기는 강의자는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보통에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말이죠. 물체를 여기다 두면 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물체의 크기, 상의 크기. 그럼 이제 배율은, 자,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를 나누면 이게 광학계의 배율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광학 렌즈는 물체를 렌즈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럼 상은 이렇게 좀 뒤에 생깁니다. 그 상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거리가 바뀌게 되면 상의 위치도 바뀌고 비율도 다 바뀝니다. 이게 보통의 렌즈입니다. 자, 그런데 텔레센트리의 경우는 풀 텔레센트릭으로 설계하고 더블 텔레센트릭 설계하게 되면 배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물체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여기 렌즈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렌즈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 텔레센트릭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 스탑이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여기다 놓는다 그런다면, 여기다 놨다 좀 특별한 예로서, 자, 초점에 남겨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빛이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